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33. 재창설 이후의 작전과 전선 상황. 새롭게 6번 직할사단으로 재탄생한 국군 제2사단에게 부여된 첫 임무는 11월 27일부터 제5사단과 함께 철의 삼각지대에서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공산군 패잔병은 개전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패퇴하면서 낙오된 후 태백산맥을 통해 도주해 와서 더 이상 북으로 가지 못하고 철의 삼각지대에 집결한 병력들이었고, 이들을 소탕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고, 북으로 밀고 올라갔던 유엔군과 국군들이 다시 철수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철수하는 아군에게 철이 삼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는 공산군들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사단은 1950년 12월 1일부로 미 8군이 하달한 작전명령에 의해 퇴각하는 유엔군과 국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서울 평양 간의 도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제2사단은 3번 국도상의 포천 지역에 배치되어 서울 북동쪽 지역에서 활동하는 적 게릴라를 소탕하며 후퇴하는 아군의 안전을 확보하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제17연대는 이미 포천 지역에 주둔하며 작전을 펼치고 있었고, 앞서 소개한 독수리 흑격대가 제17연대 제1대대에 합류해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6일부터 시작된 서부전선의 미 8군 철수작전은 12월 13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38도선 이남으로 철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철수작전이 진행되던 12월 8일, 메가더 원수는 38도선의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한반도를 횡단하는 250km 전선에 중심 60km에 달하는 중첩 방어 라인을 편성합니다. 이 방어 계획에 따라 제2사단도 양문리에서 합도울에 이르는 지역에 배치되어 서쪽으로 국군 제6사단과 동쪽으로는 제5사단 사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2월 10일, 제2사단은 6본직할에서 국군 제3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됩니다. 제3군단은 이날 군단사령부를 양평으로 이동하고 제2사단과 제5사단, 제8사단을 배속받아 군단 창설 이후 최초로 전선에 투입되게 됩니다. 군단명에 따라 국군 제2사단은 가평으로 이동하여 제17연대를 철원 부근, 제32연대를 의정부 부근, 그리고 제5사단 제35연대를 배속받아 구아리 부근에 배치하여 적 패잔병 소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도 춘천으로 이동하여 제27연대를 청평 동쪽의 호명산 일대, 제36연대를 가평 북쪽에 지합리해 제2사단에서 배속받은 제31연대를 홍천에 예비로 배치해 주저항선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군의 대공세에 직면하여 계속 밀리고 있었고, 기존의 38도선을 전후한 방어라인을 구축했음에도 물밀듯 내려오는 적의 공세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듯 중공군의 공세가 매서웠기 때문에 유엔군도 어디까지 후퇴해야 하는지조차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군의 손실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38도선부터 부산까지 단계별 방어라인을 구축하며 철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2월 23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의정부 북쪽에서 뜻하지 않은 차량 사고로 순직하고 12월 26일 그 후임으로 리즈웨이 중장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된 리즈웨이 사령관은 즉시 전선을 시찰합니다. 이때 중공군은 전 전선에 걸쳐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었고, 리즈웨이 사령관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38도선 상에서는 역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지연전을 통해 적의 전력을 약화시킨 다음 공세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세적 방어작전을 반복함으로 공세의 전환을 노린다는 전략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38도선부터 낙동강 방어선까지 다음과 같은 6단계 방어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제1통제선은 38도선, 제2통제선은 수원 양평 홍천 주문진 라인, 제3통제선은 평택 안성 원주 삼척 라인, 제4통제선은 금강 라인으로 금강 남한과 소백 산맥을 연하는 라인, 제5통제선은
소백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확보하고 제6통제선은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너지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철수하고 국군은 연안도서로 분산 퇴각하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이 같은 축차방어 작전을 세운 리즈웨이 사령관은 한미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방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위의 6단계 라인은 후퇴선이 아니라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여 전력을 약화시켜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첩방어 라인을 구축하여 제1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병력은 제3방어선으로 가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제2방어선이 무너지면 제4방어선으로 가서 방어를 준비하므로 무질서한 철수가 아닌 전술적인 기동방어이며 북위 37도선인 제3방어선 아래로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임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 합참은 정보를 분석한 뒤 중공군이 연말에 대규모 공세를 펼칠 경우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라는 점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밀려 후퇴한 병력들은 중공군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으로 인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즈웨이의 전략처럼 적에게 타격을 입히며 퇴각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리즈웨이 사령관은 만약을 위하여 기존의 낙동강 방어선과 부산 사이에 마산에서 동해안, 진해에서 동해안, 낙동강하구에서 동해안 등 3개의 방어라인을 설정하고 노무자들을 동원하여 중첩된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중공군의 대공세에 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 서부전선은 12월 13일 38도선 아래로 후퇴를 완료하였고 동부전선은 12월 24일 흥남항에서 마지막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